네, 반갑습니다. 네, 인천교육 정상화연합의 사무국장 김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인천교육 정상화연합의 상임 대표님이신 이성규 대표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휴일날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제가 20년 전에 35년 전에 인천 사람이 돼갖고 이 문학산 그 터를 잡아서 학산문화원 발기인 설립자하고 제가 원장을 지내면서 이 국비를 조성해서 인천 열악한 이 자리에 독립영화관 우리 지금 현재 영화공간 주안이라고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인천 시민한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 또 교육 전문가신 여러 교장 선생님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제가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잘 아시지만 인천 잘못된 거 바로잡고자 작년에 인천 교육 정상화 연합이 출범을 해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인천 교육의 문제점과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가 역할에 대해서 교육 전문가도 많이 계시고 우리 시민의 또 발이신 리더그룹이 많이 계시는데 함께 하셔갖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현주소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이왕이면 자랑스럽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들께서 목소리 높이셔도 괜찮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채찍을 주셔도 괜찮고 다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육 정상화에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과보고는 저희 김인희 사무국장께서 아마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4월 27일 날 인천이 부끄럽습니다. 300만 도시인데 제가 35년 전부터 봐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분들이 오셔갖고 여기 와서 성공하신 분도 많이 있으시건데 교육은 추락해서 전국 최하위 꼴등 또 학교폭력 1등 마약 최근에 심각해지는 우리 마약사범 청소년 1등 자살률 1등 모든 것 나쁜 것만 인천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수치스럽고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힘들게 일생을 교육계에서 헌신해 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 몇 분을 또 오늘 또 초청을 이렇게 해서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무척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소중한 한 분 한 분께서 명절 앞두고 이런 자리가 쉽지 않은데 함께 해주셔서 저는 직접적으로 저만 35년 인천 시민입니다.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늦게 손주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서울 특별시민인데 왜 제가 나서느냐 하는 그 의구심도 더러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정치도 않고 무슨 이권 개입도 않고 오로지 제 이고향 인천을 위해서 누군가 함께 나서서 반듯한 도시, 미래 도시 만들어서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동대표님 또 훌륭한 임원님들께서 저에 대한 어떤 오해나 이상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불식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안 가지셨으면 제가 팽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 있게 우리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이 어렵게 걸어가고 있지만 대의명분에 입각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 인천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아이들 100년대의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진솔한 또 필요한, 그리고 이왕이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 심도 있는 말씀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 며칠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번에는 연휴가 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끝마치시고 막걸리 한 잔 돈도 고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이 시간 후의 일정은 김인희 사무국장께서 편안히 진행을 해주길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로 드리면서 건강하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몸으로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이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물질이면 물질, 희생이면 희생, 인력이면 인력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분이 우리 상임 대표님이시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상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귀하신 분이 같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동구의 의원이신 최훈 의원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우리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동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의 최일선에서 훌륭한 일을 담당하시고 또 이미 또 그렇게 해오셨던 분들, 존경하시는 분들을 다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천교육 정상화에 대한 그 생각은 저도 늘 항상 갖고 있었던 바였었고요. 우리 이성규 상임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말 너무너무 잘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이성규 상임대표님 그리고 늘 항상 수고하시는 김인희 사무국장님 그리고 김수진 대변인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한 미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모이신 걸 보니까 우리 인천교육이 정말 올바로 설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수 우파 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님이 언제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상반기 경과 보고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상반기 사업 보고와 두 번째는 임기원 후반기 내년 계획과 세 번째는 자유 발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인천교육 정상화연합은 인천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보수 교육감을 세워야 한다라는 취지하에 세워진 단체입니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 교육의 방향성을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을 세울 때 교육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지금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소생 가능성조차도 희박한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교과서 전면 개편을 하였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고 근현대사 내용의 문재인 정부의 촛불 정권으로 포장을 하였으며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글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전국 학부모 단체와 그 외 다수의 시민단체는 교과서 문제를 자시할 수 없어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 2월 8일, 2월 6일 교과서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였고 교과서 폐기가 되기를 외쳤습니다. 좌파 교육감이 현재도 저지르고 있는 불법, 교육감이 허락한 노조들의 터무니없는 조약들과 비리,
공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자평항되고 왜곡된 교과서, 너무나도 선정적인 성교육,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은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차별금지를 가르치면서 동성애 옹호를 가르치는 학교.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없애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함께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임원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서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2022년 12월 6일 창립대회를 한국폴리테대학 남인천 캠퍼스에서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의 창립대회를 있었습니다. 70인의 발기인과 300여 명의 참석을 한 가운데 인천의 교육문화사회 단체의 인사분들께서 다수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 정관을 확정하고 이성교 상임대표님과 27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의 창립대회를 성황리에 마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의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총 6개의 위원회를 세우고 위원장님들과 위원들의 민명장을 드리는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조직윤리특별위원회의 윤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서 6개의 조직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총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상반기에 이사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사회 안건으로는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이사회 안건의 심의를 받아 승낙하였으며 인천교육정상화연합에서 제1회 교육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제는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치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원은 300명 이상이 모였으며 발제자로 경인교육대학교 박주영 교수님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토론회 이후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은 제2회 토론회를 준비하던 중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으로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인천은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가 학생 인권 조례와 똑같은 것으로 인천도 폐지를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청의 보좌관에게 폐지 요청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였고 의회에도 폐지 요청 서류를 전달하였습니다. 9월 23일 한 달 정도 인천시 시민들에게 폐지 서명을 받았고 10,000명 정도 되는 인천시 시민들이 폐지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인천시 시의회 허식 의장님께 전달을 하였고요. 반드시 인천 학인조를 폐지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도성은 교육감의 측근의 비리가 유죄 판결이 났었죠. 하지만 이것은 교육감 측근의 비리가 아니라 도성은 교육감 당사자의 비리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은 보수 교육감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총선에 보수 의원들의 인천에서 다수를 당선시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을 구하지 못해서 한 장을 사진을 넣었습니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은 각 지역 당협사무실의 교육위원회를 세웠습니다. 현재 총 3곳의 당협사무실의 교육특별위원회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수구을 지역도 교육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 준비를 하다 보니 정말 많은 일을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에도 여러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은 수동적인 단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단체인 것이 증명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지금 현재 오셨던 임원진들의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에 모두가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의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하반기에 제2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의 주제는 마약 퇴치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되진 않은 사항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차후에 저희가 결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년에 사단법인 인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인가를 하는 데는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로 오늘 오신 임원진 분들의 고건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가 보수 교육감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총선이 잘 이루어져야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의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국회로 진출하는데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어떤 이번 총선 준비를 위해 임원진들의 의견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실 때는 앞에 이제 단상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편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순서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견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한 분도 없으세요? 우리가 이번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네, 우리 안경원 고모님.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얼굴은 다 익히 잘 아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완성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한 말씀 좀 해주셔야 했는데 손 앞에 앉다 보니까 뒤에 어느 분이 손 들었는데 한 번도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제넘게 말도 못하면서 또 비전도 없으면서 나와서 먼저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고모님, 저는 한쪽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얼굴에 글자가 밑에 사진이 있으면 이렇게 잘 보이죠?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많이 연구도 해보고 고민도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저 자신한테 다짐한 거는 첫째는 내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 우리 국민의힘이 많이 당선되게 하려고 하면은 첫째는 제 자신입니다. 나는 TV가 돼야 된다. 또 걸음이 돼. TV 알죠? 걸음. 밑거름입니다. 밑거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비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는 씨앗이 돼야 되고 씨앗에서 더 발전해서 빛이 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고요?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생각을 앞서지 말고 여러분들보다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활동한다고 그러면은 많이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당이 많이 저조하지만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게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국회의원에 출마한 거 그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러면은 자신 있게 승산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나라의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희생봉사하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난 그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시죠. 뉴스. 네? 그 가짜 뉴스 아니에요.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은 100% 이기려고 하면은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국회의원의 후보다. 저 부평사주만 동구 이초울에 심재돈 후보 쪽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상현 씨 쪽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수리죠 정승현 씨
그쪽에도 관여하고 있고 다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내가 부평에 살아도 그쪽 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좀 도와줘라. 정승현 씨 국회의원 나온다고 보니까 좀 도와줘. 그리고 심재돈 씨도 나온다고 하니까 도와줘. 정승현 씨는 먼저 번에도 저 누구 욕을 안 했는데요. 무소속으로 나와서도 당당하게 1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번에 5선이 돼서 국회의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씨요. 예,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개가 안 나요. 자기들만 생각해요 지금. 그리고 누가 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양보할 줄들을 몰라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이 이제 물론 우리 계양구에 우리 임용택 씨도 계양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계양구에 출마하신 분들 계양구 쪽에도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다 내가 밑거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밑거름으로서의 다 돌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데는 부평을하고 부평 갑은 잘 정리가 안 됐는데 아마 10월 말경이나 11월 초에는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마운 게요. 맨발 걷기 운동본부 인천시 준비위원장인 이성규 상임고문께서 저보고 부평 맨발 걷기 운동본부 대표를 좀 꼭 맡아주래요. 그래서 저는 바빠서 못한다. 이것도 나도 사업하면서 먹고 살기 바쁜데 왜 이것까지 맡기냐. 나 못한다 그랬더니 꼭 해야 된대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거를 확답을 하고 나서 고민한 게 뭐냐면 좋다. 이 기회에다. 지난번에 교육감 때 그리고 부평에서 지금 꼴찌를 했습니다. 부평에서. 너무 좋다. 그러면 이 기회에 또 동별 책임자를 맨발걷기 운동본부 동별 책임자를 다 선정을 해서 아주 싹 쓸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충청 고향은 충청도인데 머리가 그렇게 나빠요. 근데 저희도 전라도 사람들은 누구 욕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머리가 다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해준 줄 아세요? 남을 폄하하고 거짓말 잘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1등이에요. 예? 그래서 더 고마운 게 민주당 사람들한테 전라도 사람들을 많이 배워가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다 경험도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진짜 낮은 자세로 밑거름이 되어서 내년 4월 11일 날은 인천에서만큼이라도가 완전히 완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최대한 잘 듣고 반영해서 정말 밑거름이 되는 자세로서 정말 총선이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것 때문에 저희가 특정 정당에 대한 이름은 말씀을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나와서 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고 다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윤석진 회장님 오늘 말씀 안 하시나요? 네. 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네네네, 우리 김태희 이사님. 이거 필요해. 우리 가까운 데 가지고 삥 돌아가요. 마이크 드려야지. 많이 하세요. 박수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어제는 당원 무슨 교육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 과연 당원 교육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도 이제 1부가 있고 2부가 있었는데 2부는 우리 옛날 경인고속도로 이게 이제 55년 전에 만들어져서 정말로 대한민국 발전에 큰 이익을 담당했던 것이 사실인 고속도로를 이제 그 인천으로 인수받으면서 인천시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그 이제 일반화 도로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그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인천시에서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도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 나와서 이제 발제자들이나 이렇게 힘도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참여율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정도로 너무 적고 일부에서 뭐 당원 교육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몇십 명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은 분이 저는 모일 거로 생각을 해서 참 전 금식 태어나서 처음 찾아가 봤어요 거기를. 그것도 물어서 끝나고 나서 혼자 이제 나오게 됐는데 거기서 느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안 되느냐? 자,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가사의한 단체들이 있죠. 불가사의한 단체 3단체 얘기하잖아요. 뭐 고대 동문회라든가 그 다음에 호남향후회, 그 다음에 해방전회. 이것은 유일무이하게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런 단체예요. 왜? 정말로 단합이 잘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밀어야 될 그 부분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올까?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혹자는 그런 얘기해요. 내가 먹고 살라니까 그쪽을 한번 발을 담그면 평생 같이 가는 동지로 생각을 하고 평생 동안 먹여 살리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빠져나오면 뭐를 줍니까? 조직의 쓴맛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빠져나가도 그만, 참석해도 그만, 이건지 저건지 말 그대로 술에 물을 탄 건지 물에 술을 탄 건지 이게 모를 정도로 우야무야 간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임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끈끈한 정을 가지고 뭔가 이거는 우리한테 하늘이 준 지금 운명적인 이런 단체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저희도 한 배를 타고 같이 한 운명으로 한 길을 가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서 투쟁을 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여러 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를 공공연히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사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왜 공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니네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쉽게 얘기하면 사회주의 이론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을 떳떳하게 얘기를 못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를 교육감 시키면 왜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과서 아까 폐기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그 교과서를 왜 그럽니까?
커가는 학생들한테 가치관을 잘못 심어주면 안 되니까 교과서를 바르게 된 교과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과서 선정만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교과서 선정위원들이 있어요. 각 학교에는. 교과서 선정위원들이 선정을 하는데 누굴 불러다 선정하냐 이 말이에요. 전부가 다 자기네들 끼리끼리 불러다가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장이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결제 도장을 찍는데 교장이나 교감이 거기 들어가서 운영위원이나 거기 협의위원이 없어요. 협의위원은 딴 사람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누가? 교장 교감은 뭐만 해? 도장만 찍으면 돼요. 왜? 안 찍으면 야 내가 1등 제일 많은 점수 준 게 예를 들어서 금성 출판 사건인데 이건 뭐 어느 회사를 지칭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건데 왜 2등 걸 너희들이 선정해서 교과서를 가리키라고 하냐? 그거 못 박을 거예요. 그러니까 1등 점수 준 거는 무조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체제로 만든 것이 뭐예요? 사상적인 접근으로 어느 단체는 그동안 커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반 선생님들한테도 또는 일반 주민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야 그쪽 걔네들 기본적인 사상은 사회주의 정체를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한 거니까 염두에 두고 너 그러면 여전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사회주의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그걸 빙 돌리다 보니까 됐어 그만 얘기해 그러면 안 듣는 거예요. 기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 40선거도 그래요. 걔네들 숫자가 많으니까 다 일단 어떻게 했어요? 헌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것도 헌법으로 보장을 해준 거예요. 원인을 민진 뭐 나중에 알아보시면 돼요. SNS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연금을 받는데도 세금을 안 내요. 저도 연금 받으면서 세금 내요. 근데 어떻게 세금을 안 내니까? 한국에서 하는 딱 한 명 있어요. 대통령의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게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4월 10일 날 과반수 이상이 돼서 먼저 번에 잘못돼 있던 법들을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통령은 로버트 대통령이 돼버리고 잘못하면 지금 부르짖는 게 뭐예요? 끄떡하면 뭐 끌어 잡아다 내려? 어딜 내려? 탄핵해? 불러 내려? 이런 거가 아주 몸에 배 있어요. 지금 말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근데 그거를 이쪽에서는 강하게 어필하고 대시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질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누구는 뭐 지금 쉽게 얘기해서 탄핵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벗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사임하고 나갔잖아요. 그런 게 이제 몸에 배 있어서 아주 잘 굴러가고 있어요. 잘 굴러가요.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겪다 보면 습관화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내미근성이 있어가지고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왕에 한 배를 타셨으니까 정말로 이거는 하늘이 나한테 준 기회다. 정말로 하늘의 뜻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이번 기회를 준 거니까 4월 10일 선거에는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면서 제 말씀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열변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이제 소직하시고 답답하셨으면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한 배를 탔습니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이라고 하는 한 배, 한 몸에 우리가 담겨있는 식구입니다. 우리가 이 조직으로 이렇게 만났지만 정말 이 조직이 영원히 잘 유지가 돼서 정말 보수 교육감, 우리가 원하는 교육감을 세우는 데까지 함께 열심히 동참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발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몰라서 앞에 나오셔서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와요. 김재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 선배님, 어르신들 다 계신데서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김태희 이사님은 제가 한 15년 전에 저희 아이 고등학교 때 학교 운영위원장 할 때 교육청에 계실 때 자주 들어가서 많이 뵀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뭐 아이들이 30살 넘어도 항상 필요하고 한데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모두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년에 총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지방선거 대선 모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정 정당을 뭐 지칭하지 말라고 말씀하셔갖고 진짜 뭐 야당은 지금 코미디도 저런 코미디 없잖아요. 저러다 그냥 뭐 공중 폭파하든지 분열하든지 놔두고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은 이 기회에 당을 쇄신해서 제대로 재정비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하나 저는 중요한 게 우리가 아무리 뽑았더라도 이 소중한 우리 표를 도둑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천 계양에서도 있었고 연수구에도 있었는데 이거를 뭐 김명수 대법관이 제대로 진짜 안 하고 해서 요번에 이제 재수사하고 그런 반가운 소식은 저도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 부정선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어떻게 저희가 기표소에 들어가면 투표용지 투표하고 접어서 이렇게 넣잖아요. 어떻게 빳빳한 신권 같은 그런 답안이 나오는지 뭐 그 사람들 말로는 자동으로 펴지는 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도둑맞지 않도록 끝까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거죠, 우리 김재효. 네. 아니요. 저번에도 오셨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봤는데요. 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보수 우파가 정신 차리시고, 네, 열심으로 애써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애쓰지 않으면 이번 선거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너무 안일한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또 발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또 손 들어주시고 발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서요. 한 번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모실까요? 그러면요. 네네. 우리 김학균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몇 분 더 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우리가 인천에서 만난 지 거의 1년 지나갔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쭉 보면 우리 25대 인천 인하대학교 원외 회장을 하신 이성규 회장님과 또 사무총장을 하신 그 가영섭 회장님이 여러 가지로다가 애를 써서 올바른 교실 또 인천 교육 정상화 연합을 이렇게 결성을 하시고 이렇게 교육 생활을 40년씩 하신 분들 또 교수를 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선 이유는 우리 이성규 회장님의 뜻과 이 여러 가지 그 사회의 부조리 이걸 바로잡고자 하시는 그 충정을 보고 제가 느낀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의 그 조직이 아주 저변에서부터 깔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이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이념은 너무 자유에 치우쳐서 실제적인 조직에 대한 그 결실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겨우 밑바닥에 있는 이런 뭐 110명 정도 가지고서
정권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60%의 인원이 전부 다 우리는 공평하게 살고 싶어, 무사하게 살고 싶어, 우리 애들은 다 앞으로 평등할 거야, 이런 허언과 이 거짓에 속아서 우리 손주들, 아들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방관하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이 인천교육 정상화 연합이 있으면 각 동마다 세포 조직이 있는가? 또 우리가 각 동에 없으면 부회라도 지금 현재 조직책이 전부 다 있는가? 또 그 조직책 밑에 최소한도 한 50명 정도의 인원은 다 깔려 있는가? 우리가 300만인데 뭐 실제적으로 우리 인원이 뭐 이거 100명 가지고 뭐 좌우한다. 천만의 말씀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 사람이 여론이 움직이려면 최소한도 바닥에서 30% 이상의 여론이 일어나고 밥상머리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 노인네들 몇 사람만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은 저쪽 방에 가서 따로 얘기하는데 이게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6개월이라도 우리 연합과 또 실제적으로 다 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뭐 맨발 걷기 요번에 뭐 다시 결성을 하시면 최소한도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에 그 책임자를 만들고 그 밑에 회원들을 뭐 100명씩이라도 만든다면 아마 정의 요원이 되지 않을까. 다만 참고로 저는 뭐 인천에 큰 그 인적 구성이 없어서 우리 인하대학원에 있는 그 동문들 외에는 제가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여기서 나하고 잘하고 또 충청도에서 40년 전, 50년 전에 올라오신 분들은 자기 최소한도의 10명 정도의 그 인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부 다 100% 포섭하셔서 우리가 뭐 남의 그 저쪽 포섭하는 것만 보지 말고 이번에는 꼭 같이 가자. 또 같이 가야만 우리가 앞으로 발전을 좀 더 할 거다. 제가 얼마 전에 몽고에 갔다 왔어요. 또 얼마 전에 저 월남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 우리 30년 전 모습 그대로인데 그 사람들 따라오면은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다가 앞서 나가지 않으면 인구 절벽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앞으로 이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깔려있는 조직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지 된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현 정권이 바뀌기는 했지만 정말로 되게 아슬아슬한 그 투표차에 의해서 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일하게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이번에 총선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발언자가 힘차게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서대석 대표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인해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근데 맨날 밤에만 잡다가 낮에 잡으니까 좀 어색한데 용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서 다 말씀하신 분들의 물론 뭐 경륜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높지만 다들 이제 연세들이 다들 많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저희 마음속에 가장 많이 와닿던 거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젊은 옆에 계시는 분들을 한 두 분이라도 같이 손잡고 와서 여기 연령도 좀 낮추고 지금 제가 마이크 잡은 사람 중에서 가장 어리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대학생을 자녀를 두고 혹은 장가를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마이크를 잡은 사람 중에 나이가 어리다는 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제가 여러 모임들을 가면 항상 제가 제일 막내였습니다. 우리가 좀 더 승리하고자 하면 여기 고견 높으시고 진짜 인천에서 내노라 하시는 이 분들이 옆에 같이 친구분들이 아니라 후배들 키즈들을 좀 양성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시면 저희는 꼭 승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균 대표님께서 젊은 분이 함께해야 한다고 하니 나는 적다 생각하셔서 우리 서대석 대표님께 손을 번쩍 드셔서 앞으로 나와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젊은 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공주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어디 가면 막내예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젊어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 40대 이후를 가고 있답니다. 네, 저도 막내예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워요. 어디 가면 20, 30대가 와서 이 자리에도 20, 30대가 와서 함께하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것에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더 노력하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표해 주실 분 있으시면 손을 번쩍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대현 대표님입니다.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대현입니다. 좀 발언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 자리를 일단 만들어주신 이성규 회장님과 강 총장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올해 38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까지 저도 교육에 관련된 일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 어떤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런 기회로 여기 자리에 있는 것도 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오면서 엄청 좀 많은 고민과 그리고 좀 어색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연령대가 아까 우리 서대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평균 연령 좀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저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제 또래 친구들은 솔직히 크게 교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교육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는 교육의 시작부터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치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는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지 이게 저희가 이렇게 이런 사회를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지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더 그런 거에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저도 인천 교육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다 망가졌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아이가 지금 6살이고 아이가 이제 앞으로 크면서 이 교육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까라고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정말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가 조금 교육감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보수인지 진보인지 이분을 뽑았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걸 좀 많이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거만 해도 야당이냐 여당이냐라고만 선택을 하지 교육감이 야당이 여당이 1번만 찍으면 되지 이런 것만 끝나버리거든요. 젊은 친구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정말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자리가 저는 되게 엄청 큰 역사적인 자리의 순간에 있어서 저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많이 드리고 싶고요.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젊으신 분이라 활기차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남자분들이 더 그럴 거예요. 남자분들이 그 아빠들이 교육에는 어떻게 보면 엄마보다는 조금 좀 관심이 좀 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엄마들은요, 또 그게 문제예요. 엄마들은요, 그 학원일을 하는데 그 학원일에 들어간 정치 성향에 의해서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신 분이 다 홍보위원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든지 보수 성향의 색깔을 나타내시면서 말씀을 다 해주셔야지 돼요. 교육감은 이런 사람 뽑아야 된다. 교육은 이렇게 가야지 된다. 교육의 문제가 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이 보수 성향의 교육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교육이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용섭 사무총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 가용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수진 대변인하고 한 3년 4개월, 5개월 전에 우리가 올바른 교육사랑 실천운동본부를 만들어서 교육감 단일화를 위해서 동부대표를 우리 최훈 의원님도 동부대표를 이렇게 모셨었고, 그래가지고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후보가 5분이었었어요. 5분. 그런데 5분이 7번을 만났는데도 이 단일화가 안 되는 거야. 내용은 이거였어요. 여론조사 100%, 후보들이 모집하는 회원 득표율 100%.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는 좀 지금 시장님, 전 시장님 이렇게 해서 한 22분과 후보들 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우리 안은 50대 50. 그리고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안에 대해서 해가지고 그 결정이 났는데도 2대0 후보로 결정이 났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이거 지금 제가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보수가 잘 안 되는 쪽에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느닷없이 김두한 인하대 교수, 그분하고 홍동윤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단체를 급작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최기훈, 박승란, 그리고 허훈 이런 분들이 다시 또 우리하고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최계훈으로 이렇게 그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2대0 후보로 낙점이 됐던 분이 그분들이 막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설치고 다니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이대영 후보가 자기가 직접 최기훈 후보를 만나가지고 단일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졌는데, 그걸 해서 23,600 몇 표를 졌는데 왜 졌느냐? 계양구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이건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인천 경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10개 분구에서 약 23,100 표를 졌는데 계양구 한 곳에서만 진 것이 약 한 6,700표 정도? 예, 그렇게 졌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김재욱 여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해야지 될 게 참 많아요. 많은데 우리 요 인원 가지고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정말 이게 그냥 공허한 메아리 정도로 끝날 거라고 보고, 첫째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좀 모집해야 돼요. 이제는 전쟁에 나갈 장수들이 다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또 군사들을 모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선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요 타이틀 가지고 총선을 돕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조직을 또 하나 사실은 만들어 놨어요. 해치까지 다 만들고 해서 뭐냐면 인천의 힘이에요. 인천의 힘. 그래서 그 정관이 첫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 두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의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가 이제 그 반민주주의, 쉽게 말하면 민주당 척결, 이런 약간 6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다들 물론 교육정상화연합의 그 임원들이시지만 그쪽에도 이렇게 해서 당장 내년 총선에 우리 타이틀 가지고는 조금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에는 조금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해서 만들었다는 보고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다니면서 느낀 게 많아요. 특히 저 민주당 사람들이 인천에 그 인사모라는 조직이 있어요. 인사모 조직이 회장이 박태갑이라는 친구인데 거기에 인사모 그 상임 고문이 도성훈이하고 김교홍이에요. 이 사람들이 작년에 이제 연말에 회의를 막년회를 했는데 무려 450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회비가 4만 원씩 했었어요. 다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스폰이 들어온 게 약 한 2,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뭔 얘기를 하냐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돼요. 그 부분에서 우리 이성규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계셔서 오늘 이런 그 역할들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우리가 돈 죽으면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100만 원씩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으면 1년, 2년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냥 돈만 하면 입을 떡떡 벌리고 어떤 사람은 이래 위에서 눌러가지고 아래 돈이 숨을 못 쉬는데도 100만 원이면 그냥 큰 돈이라고. 자기는 이런 것들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박태갑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 58년생인데 형님 그쪽에 인교연에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보수인지 알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라도 친구죠. 근데 아이 보수고 진보고 형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라서 나는 하루에 3끼 먹는데 하자 없고 내가 돈도 없어서 행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옛날에 내가 돈 많다는 거 다 알아. 그 사람도 전국적으로 나이트클럽을 한 10개 이상 했던 친구예요. 아주 큰 것만. 그 친구가 찾아와서 그냥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또 이런 분이 한 분 만났어요. 민만기 회장 부인 돌아가신 상가에서 아니 반갑게 최용관이라고 있습니다. 민주청년 연청이라고 그 김대중 직계 문희상이가 경기도 회장이고 인천 회장을 했던 사람이 86년 87년도에 이 사람이 또 저를 반갑게 가회장 그러자니도 보고 싶었다고 그러더니 김대중 무슨 해건 그쪽에 기념 사업회 뭐 해건 이런 쪽에 사람을 모으고 있는데 인천에는 저보고 와서 거기 회장을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수인지 모르셨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포섭으로 다니는 거예요. 조금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가 자네 내가 알기로 요즘 상당히 사는 게 거지 같은 게 좀 비난한데 돈 없이 뭐를 하냐. 거기 오면 인천에 김종인이라고 서구에서 그 시의원 2번을 치고 그 친구한테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가 있으니까 충청도 사람으로는 저를 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든지 모시라고. 그런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맨투맨 전투를 하러 다니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엊그저께 하나만 더 얘기하고 내려갈게요. 엊그저께 지금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의 그 정책안을 대통령한테까지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할 얘기 있으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잖아. 그래서 내가 민주자를 빼든가 자유 민주 통일 자문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자유 그걸로 하든가 아니면 국민을 넣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그게 원래 72명이 임명장을 받았는데 5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옆에서 딱 호남뿐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전라도 말로 나 사투리 잘 못하니까.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통이 있고 만들어져 있는 거라 뭐 헌법 기관이고 또 이 입법부에서 바꿔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나 그 정도는 알고 있다. 그거를 바꿀 수 있게끔 해라. 아니 왜 민주만 이거 민주당에서 만든 거냐? 내가 거기서 큰 소리 쳤더니 그 상당히 분위기가 냉랭해졌어. 이거 만약에 회장님 못하시면 그러니까 회장님 못하시면 내가 청원하겠다 이거. 내가 이제 그렇게까지 뭔 얘기냐면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좌충우돌하면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동해천 제시 특구에 모임을 갔는데 내가 좀 언제나 좀 일찍 가요. 갔더니 그때 이제 막 방송 이렇게 하는 그 얘기를 하니까 전라도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새끼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새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지랄하나? 혼자 독백으로 그래서 내가 야 너 지금 뭔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 그냥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욕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뭐 잘못해 뭐? 얘기해봐. 잘못한 거 얘기해봐. 따지고 들으니까는 됐시오. 그럼 그냥 말어.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기 앉아서 무슨 뭐 이렇게 모이는 거 다 좋지만 각자 필드에서 옆에서 앞에서 싸워야지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싸우려면은 첫째 이게 있어야지 된다. 이게 있으려면은 돈을 조금씩 내자. 저도 낼게요. 없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좀 우리 회장님 보면은 돈은 잘 내는데 사람을 좀 모은다 그러면 하도 사람들한테 질려가지고 검증을 해서 받아들이래. 어느 청년이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사람 이름이 어떤 놈인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서 모집을 하느냐고요. 지금은 쪽수를 많이 만들고 그 안에서 개인지 고양인지로 골라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말씀이 길으셔서 갑자기 급하게 마감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보수 교육감 세울 때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가지고 정말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교연도 현재까지는 우리 상임 대표님께서 희생하시고 물질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텐데 후원금도 걷어야지 되고 또 자발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집행부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임원분들께서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더 같이 힘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회장님께서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다고 하세요.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셨다고. 근데 이제 윤석진 회장님께서 교장 선생님 몇 분을 모시고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 오신 분들 4분이 다 계실까요? 안 계시나요? 2분만 계신가 봐요. 네네. 네, 그러면은 우리 2분 계신데 한 분, 네, 4분, 네, 4분 다 되신 건가요? 네. 한 분 한 분, 이제 2분 정도, 나오셔서 교장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 여기 이제 앉아 계신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먼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이순, 아니에요? 네. 어디시죠? 어느 분이 교장 선생님이 오셨을까요? 아니, 저희 종전부터 왔어요. 네, 새로 오신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 오신 분을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회장님. 회장님.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 계세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가셨다고 하십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참 이런 데 나와서 하기 부끄러워해요. 네네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가영석 사건 저기 데 나와서 젖으면 젖어지는 거지. 한번 오늘 첫날 시키면 그 다음날 안 나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자리에 있을 때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나오셔서 말씀 잠깐 해주실 텐데 명찰이 없어서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나오셔서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공동대표님. 박진웅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시고 또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인천교육을 걱정하시고 또 인천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좀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너무나 또 감동적이고 감개무량합니다. 우선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 고향의 선배님이시면서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헌신하고 계신 우리 이선규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도 사실은 좀 바쁜 입장에 있습니다만 이런 또 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시기에 제가 다소나마 힘이 보탬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국산재장애인 재활협회 중앙회장으로 협회를 이끌고 있고요. 서울에 협회가 있었는데 저희 협회를 인천 미추홀로 옮겼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 이모님들도 전부 우리 충청도 고향분들이 부회장, 이사님들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지난번 대선 때부터 또 다가오는 총선까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올바른 대한민국이 가기 위해서는 우파가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제가 이끌어가고 있고요. 다행히도 임원들께서 뜻을 함께 해주시고 열심히 도와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직 제 고향에서 조합장을 10여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 대선 때 우리 이제 협회에서 도와주기로 했고 좀 더 이왕 도와주는 거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날 구심을 하다가 제가 이제 조합장 하면서 전국에 있는 조합장님들 인맥을 동원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분들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그동안의 관행이 농협의 조합장님들은 어느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게 관행이고요. 어느 선거에도 지지해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그 조합장님들께 제가 하소연했고 좀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전국에 계신 많은 조합장님들께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의 시도를 대표할 수 있는 시도 대표 조합장님들 또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시군 대표 조합장님들까지 조직을 제가 만들어서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한 6, 7만 표 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가 저희 조직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비용 저도 조합장 그만두면서 퇴직금 받은 거 사실은 그렇게 뛰면서 거의 바닥나다시피 이렇게 뛰어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그 캠프에서도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다들 자기들 당선자 앞에 가서 뭐 이렇게 눈도장 찍으려고 또 자기가 뭐 다 한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불만스러운 얘기를 했더니 용산 대통령실에 조합장님들 방문 언제 할 거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과 함께 그 차례도 한잔하는 그런 일정이 잡힌 거냐 그랬더니 그건 불확실하대요. 그래서 그런 방문은 내가 주지는 않겠다. 그래서 그 봄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성인 문제거든요. 그렇게 그런 어려운 입장에서 그래도 나라를 생각해서 또 이렇게 조합장 입장에서 지지를 해 주셨으면 그래도 차례도 한잔하면서 감사의 뜻은 전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주변에 계신 참모들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한 요즘에 보면 명절이 다가왔는데 그 뭐 이렇게 기념품 뭐 이렇게 주는 게 있더라고 대통령께서. 또 뭐 보면 뭐 사실은 크게 역할 뭐 그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저런 분도 봤는데 그래도 전국의 시도 대표를 맡아서 애써 주신 조합장님들께 그런 거 하나는 선물을 해 주셔야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고요. 사실 그때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방선거 때 저희 고향 김태훈 지사님 전화 오셔서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 도와드렸고요. 또 김은혜 후보, 또 임태희 교육감님, 또 멀리는 강원도 김진태 지사님까지 연락이 와서 제가 뭐 강원도 뭐 충청도 경기도 뭐 이 조합장님들 조직을 다 이렇게 해서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내년 이제 총선이 그동안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대통령 선거 승리했고 지방선거에서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애써주시고 큰 역할을 해주셔서 다행히 또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앞으로 총선은 저는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볼 때 그렇게 쉬운 그런 싸움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저는 어차피 이쪽에 지지를 하죠. 그렇지만 제가 중립에 있는 사람으로서 판단해 볼 때 김태우 강서구청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공천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에 계실 때 거기에 계신 검사들이 기소해가지고 판결이 난 대법원에서 확정이 난 그 결과를 뭐 3개월 만에 다시 그걸 사면을 해서 그걸 또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면한 것까지 좋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출마시킨다 그 지역구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도에 계신 아무 쪽도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의 대다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인정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표로 이긴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또 그 해병대 우리 순직한 그 장병의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것도 잘못되더라고요. 그 잘못된 거는 또 잘못된 거대로 우리가 지적하고 얘기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변화가 오고 우리도 똑같이 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비롯한 그 사람들 얘기는 할 것도 없죠. 사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행동과 이런 거 서슴지 않고 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쪽에서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한다. 뭐 윤석열 뭐 어떤 단체 가보면 단체 뭐 몇십 명 이렇게 오락해서 가보니까
용산 거기 저 대통령실에다 대고 윤석열 대통령 만세하라는 거예요. 참 이런 그러면서 그런 거기에 대표자 또 그걸 이끌고 가는 그 리더자들이 뭔가 잘 보여갖고 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우파에도 그런 단체 투성입니다. 아까 우리 이선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아무런 욕심도 없고 그저 대한민국의 발전과 또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 이런 사실 우파에도 단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감동을 받고 뭐 이렇게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반드시 앞으로도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라도 그 누구라도 얘기할 거는 하고 고칠 거는 고치게 해서 올바로 이끌어 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올 추석 며칠 남지 않은 추석도 풍성한 그런 그 추석 되시길 기원드리고 또 애국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챙기시면서 하여튼 여러분 개개인도 하시는 일을 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그 인천교육의 정상화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참석하셔서 감정을 하셨다고 하니 저희가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파가 승리할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으로 발언을 듣고 우리 상인 대표님 잠깐 인사 말씀하시고 마무리해 주실 건데요. 우리 김수진 대변인께서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인교영 공동대표 대변인 김수진입니다. 여러 이제 어르신들의 말씀 정말 감동적으로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제가 막내가 2돌 지났을 때 이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학부모 단체 책 짓는 퍼포먼스 제가 맨 앞줄에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벌써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가까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한계에 다다른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정권도 문재인 정권이었고 주변을 둘러봐도 엄마들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활동이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아스팔트에서 외치고 각성하라 사퇴하라 외치는 것이 맞는 일인가라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이제 5학기째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깨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5학기 중에 3번의 좌파 교수를 만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드러내놓고 현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또 그 전에는 도성훈이 지지하는 혁신교육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제가 한 번은 교수랑 대판 싸우고 중간에 그 수강을 폐하고 안 들었고요. 2번은 교수님께 정치 발언 그만하시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느꼈던 것이 대학원이 저 빼고 100% 현직 선생님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대학원에 와서 그런 교수들의 강의를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그 교수의 현 정권을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강의를 듣는 얼굴을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듣고 너무 답답해서 교수님 정치 발언 그만하시라고 진보고 보수고 안 그런 정권이 있었냐고 라고 제가 이제 말을 잘랐는데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심각하구나. 뿌리부터 썩었구나.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까? 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터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전교조 89년도에 만들어진 전교조들은 30년 이상을 벌써 이 활동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뼛속까지 우리 아이들을 좌파 사상을 집어넣기 위해서 안달이 난 놈들입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독재다, 부정선거였다, 맨 이런 나쁜 얘기만 갖다 교과서에 써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는 제가 아마 저번에 인교육 모임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인천 교육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랄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교원이 언제까지 활동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우리 이성규 대표님을 이어서 그 다음 또 좋은 분이 대표가 계시면 계속 이 단체가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우리 여기 계신 공동대표님들 세대에, 어쩌면 제가 살아있는 세대에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는 모습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건 지금 이렇게 모인 분들의 수고와 열정과 애씀이 저는 결코 그냥 묻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씨앗이 땅에 묻혀져서 안 보이고 감춰져야 새싹이 나는 것처럼 이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마음으로 싸워주실 때 저는 교육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정말 다른 일은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이 교육 일만 얘기를 하면 막 제 마음에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한, 제가 이제 48입니다. 이제 곧 50이 되고 60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활동할 수 있는 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대표님들과 인교원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역시 대변인이죠? 네. 네, 우리 김수진 대표와 함께 저도 이제 아스팔트에서 오랜 시간 외치면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외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놓을 수 없는 거는 이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분야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교육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모인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우파의 교육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우리 교육이 더욱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규 회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4시 5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분 정도 초과했는데요. 잠시 몇 분만 제가 소회와 긴급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105년에 충청남도 연기군 전이면 유천리 저희 시조부께서 계십니다. 지금은 세종시 전이면 유천리입니다. 거기에 8자 이 세종대왕입니다. 가전충여 세수인경이라고 저희 선대 할아버지께서 72살에 정승판서를 하시다가 충청도로 96 되신 어머님 마지막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 직을 내놓고 72세에 낙향하셔서 79세 그 당시 저희 선대 효정공 할아버님 어머님은 96세셨습니다. 색동적으로 입히셔갖고 7년간을 103살까지 조선조 초기에 73사람이 없습니다. 30대 거의 다 30대 40대 세상을 떠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전충여 세수 인경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동대표님 이모님들 훌륭한 조상님 다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왕은 임금은 동생 죽어도 안 갑니다. 왜? 정승판서 신하입니다. 신하가 떠나기 직전에 임종을 지켜주시고 8자를 신필, 어필로 하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냥 이게 써준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쉽지 않습니다. 72살의 그 노구에 그 당시에 저희 효정공 할아버님 어머님이 96세셨는데 7년을 마지막 효도구에서 관직 내려놓으시고 충청도로 낙향하셔서 7년을 색동적으로 입히시고 손잡아 드리시고 노래 불러드리고 말벗 해주셔가면서 103살까지 조선조 최고 장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만 뜨면 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아쉽습니다. 교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 없는 나라, 효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제가 생활 속에서 뿌리 찾으러 다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어떤 저기 요구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는데 당신이 왜 나서냐고. 제가 고향 충청도 욕 좀 하겠습니다. 저는 다라고 않습니다. 거의 절반이 제 욕을 합니다. 미쳤다고. 제가 미친 겁니까? 어떤 데 미쳤는지 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쳤습니다. 정말 미쳤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저 포함해서 30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 몇 분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30몇 개의 효단체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순복음의 최성규 담임 목사님, 효 대학원대학교 총장님께서 저희 시조 계신 충청남도 전이면 번양 그 동네 옆 동네 출생이신 분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양반한테 효 전도사 이거 소개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시나리오가 저희 가문에 가온 가전중요 8자를 그 대학 그 학생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를 8자를 갖고 벤치마킹해서 효 교육을 시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떠나시기 한 달 전에 제가 서너 번을 뵀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70대 살기 어려웠는데 우리 전희씨 집안에서 할아버지 부모님 선대 땅을 줘서 자기들이 연명을 했다고 하면서 자랑스러운 가문에 자기들이 할 거 없어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 효 전도사가 됐다라고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대학의 교수님 그리고 부처장님들이 저를 만나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저를 놀라게 합니다. 정말 훌륭한 집안의 후손인데 정말 남다른 게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을 걷고 이거 8자를 지키고 오늘 살고 오늘 죽더라도 자랑스럽게 조상님 부모님 욕먹이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게 제 인생이 모든 겁니다. 라고 감사합니다는 제가 인사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한 3분 정도 추천을 시간이 없습니다. 월요일까지인데 효행자, 학생, 그리고 효부, 효자 한 분씩 3분만 제가 추천 의뢰를 드릴 테니까 우리 주변에서 제가 작년 강원도 65세 되신 대상 제가 시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양재동에 있는 윤봉길 기념관에서 금년 10월 달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효총이라고 한국 효단체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효단체가 30몇 개인데 합쳐갖고 이 연합회에서 저희가 효행자, 효부상을 저희가 제정을 해서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단순히 상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 하고 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전파시키려고 이런 효부상을 제정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3분 정도 제가 더 이렇게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면 학생 하나, 효부, 효자상, 그리고 자 장한 어머니상 있네요. 장한 어머니상 한 분, 그리고 효부상. 효부는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될 수 있고 사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부상, 그리고 학생, 효행상. 이 효행상 하나, 효부상 하나, 장한 어머니상 하나 의논하셔도 되고 딱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35년 다니는 이발관 아주머니 아저씨가 계십니다. 35년을 제가 머리 자르러 갑니다. 가는데
그 아주머니는 20살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결혼해갖고 45년간을 시아버지, 시부모 두 양반 다 15년, 20년 치매 환자 두 분이 다 그런 거동무도는 분을 제가 35년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추천했습니다. 망설이다가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기 딸도 아들도 쉽지 않은데 며느리가 45년을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겁니다. 21살부터 65까지.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요양병원 보내서 임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자기가 품고 95세의 시아버지, 93세의 시어머니를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인도를 해주신 그런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추천 않는 사람인데 추천해서 제가 월요일날 올리려고 준비를 해서 가서 사진을 3장 찍었습니다. 그 양반 모습, 이러는 모습.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손자가 4대가 열악한 조그만 아파트에서 삽니다. 아버지, 어머니, 본인 내외, 자식 둘, 그리고 손자, 손주가 4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그려서 거기 제가 찍어왔습니다. 효, 할머니 안고 가는 효 한자를 써갖고 이거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장안 학생으로 해서 대학에 전학년 장학생으로 입학을 해서 대학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가겠죠. 이런 거를 제가 보고 우리가 죽을 때는 맨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집에 짙게 자식, 손자 있습니다. 이 효교육, 뿌리차는 교육에 좀 앞선 서주시고 그래야만이 저는 교육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까 김수진 우리 공동대표 겸 대변인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학부모, 엄마, 학부모한테 있습니다. 선생님들 잘못이었습니다. 불쌍합니다. 나 같으면 안 죽습니다. 학교 때려치고 그만두지. 그래서 이 진정성 있는 말씀을 마지막 제가 간곡히 뿌리 없는 교육은 없다. 그래서 뿌리 찾는데 누구한테 허락하지 말고 나부터 더 실천해서 좀 더 관심 갖고 내 자식, 손자한테 귀엽다고만 하지 말고 말 안 들으면 내 쪽 두드려 패서라도 이걸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세 분 장안 어머니, 효부, 효행상 이 세구자 제가 긴급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뜻을 같이 해주시면 같이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그 전파해서 나도 좋은 일하고 이 상도 받고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서는 상장, 상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상은 갑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좀 써서 월요일날 저한테 대충해서 인적사항 보내주시면 제가 다듬어서 꼭 그 뜻을 기려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랫동안 앉아 잘 계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현수막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단체 사진 찍을게요. 우리 이거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왜안 막혀? 다 지키고 네, 동영상이 없어서 캡처할 거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할까요? 네, 좀 길게 해야 돼요. 길게 하고 서서 찍고 두 번 더요. 네. 자, 인천교육 정상화 연합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좀 멈춰 있으셔야 돼요. 좀 길게 있을게요. 네. 됐어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당은 1층에 화로동입니다. 1층으로 가시면 됩니다.